6월 20일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금당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금당 사장 정혜석 씨, 부인 김정태 여사, 그리고 운전사 이동환 씨,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실종된 것이다. 6월 22일 종로경찰서에 수사본부가 설치되고 본부장의 김상현 시경 제2부국장, 부본부장의 이택기 시경 형사과장, 또 한 사람의 부본부장의 최영등 종로경찰서장이, 이외에 시경 종로서 마포서에서 차출된 전담 형사들로 1개반에 10명씩 12개 전담반이 편성됐다. 그리고 언 100일, 가을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경찰은 연인은 2만여 명의 수사진을 동원, 원한관계, 재물을 노린 범행 등 다각적인 그리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려왔으나 실마리는커녕 생사의 확인조차 못하고 사건은 오리무중 미궁에 빠졌다. 맏딸 주연이에요. 10살. 둘째 딸 윤경이고요. 9살. 셋째 딸인 우경인 7살이고요. 막내 여림인 4살이에요. (6월 25일) 친구 부모가 학교에 오면 엄마 아빠 생각이 난다. 그때마다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7월 23일 오늘도 엄마 아빠가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왜 우리 엄마 아빠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다. 7월 25일 오늘은 비가 왔다. 엄마 아빠는 밖에 계시면 비를 맞고 계실 거다. 걱정이 된다. 옷엔 곰팡이가 슬고 기운도 없으시고 건강도 나빠지셨을 거다. 9월 10일 요즘 뉴스에 우리 엄마 아빠 사진이 나올 때마다 엄마가 더욱 보고 싶어진다. 당 사장의 형인 정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같이 일들 하고 있는 우리 금당의 종업원들입니다. 그 실종 신고를 낸 시간이 6월 21일 오후 7시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 한 27시간 경과된 후였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그 2조 100잘 좀 사겠다고 현찰 500을 들고서 그 수원으로 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 연락조차 없기에 사방팔방으로 수소문을 해봤습니다마는 종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세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니 혹시 아직 그 실종이다 뭐다 말하기엔 이릅니다. 네. 그러나 그 타고 간 승용차가 망원동에 유기됐다는 사실은 솔직히 불안해요. 그럼 먼저 그 6월 20일 아침에 사장 정혜석 씨께서 동종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아침 한 8시 반경이었을 겁니다. 그 부암동 집에서 어디에 그 전화를 했다는군요. 뭐 이거는 뭐 가정부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마는 최 사장인가요? 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최 사장님? 그렇습니다. 그럼 그 형님께서는 그 최 사장이라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 글쎄요. 그리고 전화한 다음에 그리고 한 9시 한 10분경이었습니다. 이 사장하고 재수 씨인 잠깐. 네. 재수 씨라면 사장 부인인 김정태 여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장하고 재수 씨 그리고 운전기사 이동환입니다. 이 운전기사는 이 재수 씨의 먼 인척이 되는 사람입니다마는 하여튼 이 세 사람이서 자가용을 타고서 이제 그러니까 망원동에 유기된 그 서울나의 3639 그 레코드 승용차 그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 사람이서 승용차를 타고서 이 가게로 떠났답니다. 그 가게라면은 바로 이 금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금당에 도착한 시각 저 종업원 주춘이라고 해요. 사장님 차가 도착한 시간은 9시 30분경이었어요. 사장님께서는 뭐 별 특별한 일이 없으신다면 항상 그 시간에 출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혜석 사장님께서 9시 30분에 이 금당에 도착하셨군요. 아니에요. 아니라니. 사장님께서는 안 오시고요. 사모님이랑 기사분만 도착하셨어요. 아니 그럼 사장님께서는요? 딴 곳에 들릴 일이 있으시다면서 도중에서 내려버리셨대요. 아, 딴 곳이라면 글쎄, 알 수가 없어요. 잠깐 들렸다 간다. 그곳이 어딜까요? 글쎄요. 그러고서는 아무런 연락 없었어요? 있었어요. 약 5분 후죠. 아니, 그러니까 5분 후라면 9시 35분경이 되겠군요. 네,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에밀레 미술관장 조 박사께서 전화가 오면은 33국에 2322로 전화를 걸어달라고요. 그곳에 계시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참, 제가 메모해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있어요. 6월 20일 에밀레 미술관장 33-232. 그러니까 이 시각에 사장님께서는 33-232에 계셨다는 얘기군요. 아닙니다. 에? 아니라니요. 전
김덕배라고 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그것에 확인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며 또 본 사실이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33에 232에 있으니 전화해달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오지도 않았다니? 그뿐 아니에요. 거기선요 정혜석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한대요. 그럼 33에 232인 뭘 하는 곳이라든가요? 아현동에 있는 아현 목기점이라고 하더군요. 그곳 주인의 이름이 유기덕 씨라고 했어요. 유기덕. 그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5차례나 확인 전화를 해봤으니까요. 그럼 그 후에? 네, 10시경이었어요. 사장님께서 2번째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휘경동으로 가시니까 거기서 2시간쯤 걸리겠다는 그런 전화였어요. 수사 대상은 첫째 금전을 탐낸 단순 범행, 둘째 피해자 주변의 원한 관계, 셋째 경쟁업자 간의 범죄, 넷째 치정관계 등 다각적인 대상을 설정했고, 수사 계획도 피해자를 중심한 수사에서부터 전화 33국의 232번에 대한 탐문, 차량 감식 결과의 수색 작업, 현직 및 전직 직원의 신문, 거래업자들의 수사, 골동품 중간상의 수사, 동일 수법 전과자의 수사, 차량 발견지 주변의 수사 등이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피해자, 바로 전직 운전사였던 안모 씨가 검거돼서 아리바이를 조사를 받았고, 6월 26일 수원에 사는 용의자 백모 씨가 냉천동 D다방에서 검거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리바이가 성립돼서 무혐의로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경과되자 강력하게 대두된 의견이 세 피납자의 생사 문제였습니다. 모든 의견이 피살되었을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수사 방향은 시체 수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서울 21개 경찰서가 시체 수색 작업에 돌입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질 못했습니다. 금당 종업원들도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7월 2일 실종자의 사진이 든 협조지원단 1만 5천 장을 작성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6일 만인 7월 6일이었습니다. 압구정동 모 골동품상에서 500만 원 상당의 이조자기를 사취해 도주한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일명 가짜 김경식이라고 호칭하는 채모 이모였습니다. 아연 수사진은 긴장을 했으나 아리바이가 성립됐고 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음 날인 7월 7일 실종자 정 사장의 형 해동 씨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해동 씨는 살려만 보내준다면 모든 요구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체포되었을 경우도 사직당국에 호소해서 관대한 처벌을 부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네 딸 주연, 윤경, 우경, 여림의 범인에 대한 호소문도 낭독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22일이 경과했으나 아무런 정보나 단서도 얻질 못했습니다. 망원동에 유기된 차량에서 채취한 흙을 자연개발연구소에 의뢰했던 감정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그 흙은 충남 성환 이북의 편도암지대의 계곡에서 발달된 모양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범인 및 피해자가 레코드 로얄로 성환 이북 어느 계곡에 갔었다면 그곳에는 필경 피해자의 시체가 배정됐을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그러나 무성한 숲은 아무런 성과도 제공해주질 않았습니다. 전력을 투입 수색 작업에 나섰던 경찰도 근 한 달이 지나자 이제 기진맥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7월 14일 사건 발생 5, 6일 전인 6월 15일경 실종된 정 사장이
금당 부근의 경양식 산내내에서 37살가량의 남자에게 애원하는 듯한 태도로 얘기한 사실이 그 주점 종업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양식 산내내와 같은 날인 6월 15일경 금당의 모 기관원을 사칭한 남자가 찾아와 정 사장과 면담을 했는데 정 사장은 무척 거북한 듯한 태도로 대했다는 사실이 주춘양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기관원을 사칭한 공갈배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수사 방향을 전환하여 몬타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정보나 단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째인 7월 20일 애타는 정씨 가족들은 생사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사상 최고의 액수인 1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오리무중 1천만 원에 대한 호기심에 찬 희롱 전화만이 울려와 경찰력만 소진시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34일째 되는 7월 24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일인 6월 20일 밤 마포구 망원동 차량유기 장소에서 범인인 듯한 사람을 보았다는 이원래 양의 진술에 따라서 몬타지가 새로 작성됐습니다. 그러나 경양식 산내 내에서의 청년 몽타지도 망원동의 청년 몽타지도 별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48일 만입니다. 고육지책이라고 할까요? 경찰은 수사 방향을 작물에 돌렸습니다. 실종자의 작물 중 정 사장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가 우리에게 나라에선 보기 드문 구형 롤렉스라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작물 품표 1만 장을 새로 작성, 전국 전당포며 시계포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97일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 시내 문화다방 8곳을 탐문 수사했으며 총 3,421명의 수사 대상자 중 2,703명을 수사 종결했으며 금당과의 거래자 664명 중 613명, 동일수법 전과자 28명 중 16명, 공갈배 466명 중 223명, 정사장의 동창생 128명 중 126명 등 온 정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종결자 중 64명은 다른 혐의로 구속됐고 불구속 722명, 타도로 사건 이첩한 2명, 즉심 회부자가 3명 이상이 이번 금당 실종 사건의 수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이 100일을 2, 3일 앞둔 금당 실종 사건의 전모입니다. 네, 수사과입니다. 네? 계장님을요? 네. 계장님, 전화 받으세요. 예, 전화 바꿨습니다. 예, 뭐라고요? 금당 사건에 예, 성산동, 성산동에 사는 박철웅의 처 김희호 씨의 친척되는 사람인데 박철웅이 금당 사건에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아, 여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아, 여보세요? 급히 성산동 거주 박철웅과 그의 저 김효 씨의 그 소재 파악하고 은밀히 미행 추적해. 알겠습니다. 자, 같이.
3일 동안 그 미행 추적을 해봤습니다만 그들로부터 이렇다 할 혐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탐문 수사 결과 그들이 그 돈을 잘 쓴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그리고 지난 6월 24일입니다. 그 박초롱의 집 마당에 그 잔디를 다시 입혔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잔디를 다시 입혔다고? 그렇습니다. 예. 이명사? 잠깐. 자, 그 박초롱의 집에 나가서 잠복 근무하고 있는 그 이명사하고 연영사 지원한데 지금 그 집 앞에 타이탄 추럭이 섰다가 박초롱이가 커다란 짐을 가지고 싣고 섰다 갔다 합니다. 가만. 그럼 그자가 지금 시체를 딴 것으로. 박 회장,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겠어. 즉시 그자를 체포하도록 명령하시오. 예. 자, 이거 봐. 지체 없이 지금 체포하도록 해. 어서 오세요. 자, 복국 2개. 네. 얼큰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복지개 둘이요. 아이, 또 피워? 가슴이 답답하니까 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담배에 입 막히겠어. 입 막히면 어때요? 필 테면 피래죠. 진짜. 아니, 너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이리 와. 왜 이러냐? 난 모른단 말이야. 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담배 필래?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형이 세상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동생 박춘웅이 모든 거 자백했는데 계속 부인할 거야? 자백? 아니 그 애가 뭘 안다고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금당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이거 이렇게 애먹일 거야? 모르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좋아. 이 형사. 네. 박주롱, 잘 들어. 이것이 자네 동생 박준웅이 자백한 녹음 테이프. 이 녹음 테이프를 듣고 범행을 수긍한다면 말이야. 그땐 내 놈의 혓바닥 뽑아놓을 거야. 그날 밤, 그러니까 6월 20일 밤입니다. 밤 9시 40분경 형의 집에 둘러 건너방에 들어갔습니다. 전 1시간가량 형님을 기다리다 잠을 자기 위해 이불이 들어있는 다락문을 열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잡이가 철사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철사를 풀고 다락문을 열었더니 달아가는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 그만하란 말이야!
신경이 없대. 절 잔인하게 죽여주십시오. 죄의 1000분의 1이라도 갖고 싶습니다. 범행 동기? 전 지난 5월입니다. 그 충무로 이가에 현대상사라는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그 오토 트리나라는 자동차 진공 소재기 그 전국 총판이었습니다만 그 운영 자금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그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당 정사장을 택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사업차를 차려놓고 그 사무실에 걸 족자를 사러 인사동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금당이 눈에 띄더군요. 그 집이 그 돈이 많은 거로 생각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 전날인 19일 오후 그 금당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 그런데 사장님은 안 계시고 그 다음번에는 통화가 됐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이조 백자와 청자 그리고 족자와 병풍 등이 그 귀한 것이 많으니까 그 사시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다. 그때 그 정 사장 말이 오늘은 그 바쁘니까 그 내일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해서 그 다음 날인 20일 오전 8시 40분경에 문화다방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 어저께 제가 그 전화한 사람인데 그 생각이 있으면은 9시경에 그 세종문화회관 뒤에 그 문화다방 카운터 앞에서 그 첫 번째 테이블로 오라고 유인을 했습니다. 저의 유인대로 정 사장은 아무 의심 없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물건을 벌어 성산동 저희 집으로 가자고 유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방을 나와서 내 차 서울 1에 나 4731 레코드 편으로 성산동으로 왔습니다. 자, 앉으시죠. 미안하지만 전화 좀... 그러시죠. 예, 감사합니다. 미시죠? 난데 에밀레 박물관 조 박사님 전화 온 말이야. 여기 전화번호가... 네, 33국에 232입니다. 33국에 232에 있다고 좀 전해줘. 그저 어제 전화하셨을 때는 그 물건이 꽤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 물건을 전부 다 따지면 한 3억 원 좋게 나갈 겁니다. 근데 실례합니다만 사장님께서 그만한 현금이 있겠습니까? 금당 사장이요.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첫째는 그 물건이 진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 집 물건들 아주 틀림없이 간정한 것들 뿐입니다. 3억 원 좋게 나갈 겁니다. 종류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조 백자와 청자 그리고 족자와 병풍 등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그 족자와 병풍이 아니고 그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그 청자나 백자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족자하고 그 병풍을 빼고도 그 1억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그 1억이라면 뭐 전화 한 통하면 한두 시간 내에 장만할 수가 있지요. 네, 근데 현찰 1억이라면은 그 적은 돈이 아닐 텐데요. 어허, 그 돈 걱정은 마시라니까요. 그 인사동 금당 정해석하면 그 이 업계에서 과시 못합니다. 당신은 무슨 짓이야? 죽인다. 순순히 손을 들어. 손을 뒤로 해. 여보시오. 이렇게 묶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사나이답게 타협을 합시다. 당신 요구가 뭐요? 듣기 싫어.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으시오. 나 진정이요. 이 사나이답게 우리 신사적으로 약속을 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게 돈이라면 내가 돈을 주겠소. 내 신사적으로 돈을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진정이요. 당신 나이도 보안이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나 39이요. 당신도 그렇죠. 우리 사나이답게 약속을 합시다. 제발 이 손 좀 풀어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원하는 돈을 드리겠소. 그리고 그 돈은 당신이 나중에 벌어서 돈 많이 벌면 그때 갚으면 될 거 아니겠소. 내 말 믿지 못하겠소. 우리 사나이답게 약속을 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필요한 건 바로 돈이야. 당신이 내 손에 무사히 1억을 쥐어준다면 난 서울을 떠나서 시골에서 살고 싶소. 좋소. 약속하겠소. 우리 신사적으로 한번 믿어봅시다. 근데 까놓고 말하겠는데 그 1억이 있다고 한 것은 물건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 그럼 솔직히 5천만 원은 장만할 수가 있어. 우리 젊은 사람끼리 약속을 합시다. 내가 고발은 하지 않을 테니까 이 손을 좀 풀어주십시오. 당신 마음 알고 있어. 당신 돈이 얼마나 필요하면 이런 짓을 하시겠어. 당신의 돈은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되지 않겠어. 우리 약속을 합시다. 정 사장의 표정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사나이답게 약속을 이행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묶었던 철사하고 노크를 풀어줬습니다. 반항하면 어쩌려고? 당금을 들이대고 있었으니까요. 정사자의 꼼짝 않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정 사장이 시간이 너무 지연되면은 가게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면서 전화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게에다 전화를 했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엉뚱한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 식용동에 있는데 그 2시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내가 강요를 했습니다. 엉뚱한 장소를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만큼 약속을 했으면
이제 단 것만 좀 치워주시오. 내 친척 중에는 판사도 많고 검사도 많소. 그래 나를 풀어준다 해도 내 고발하진 않겠소. 그래 내가 가서 또 돈을 가지고 올 거 아니겠소. 손들어. 손을 뒤로 들어. 여보시오. 여보시오. 시끄러. 정 사장에게 그 부인을 시켜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를 시켰습니다. 그 부인이 동창회 가고 없다고 하니까 그 형수를 바꾸라고 하더니 형수가 나오니까 그 여기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그 5개만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거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4시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 사장하고 부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고 그 형수한테 가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세종문화회관 옆에 그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리 나오면 사람이 기다릴 거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데려라고 한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는데 사장님 전화 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예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네네 예. 저 금당 정 사장님 그 운전기사죠? 예 그렇습니다. 저 정 사장님이요 그 모시고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 같이 가시죠. 아 네 그러세요? 예. 전 그 운전수 옆에 타고 그 부인은 뒷좌석에 탄 채 성상동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 부인만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 사장이 커피 한 잔 마시라고 그런다면서 그 운전수를 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 그 부인이 가지고 온 그 돈을 그 미친 듯이 그 피워봤습니다. 근데 그 5개라고 해서 그 5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그 500만 원이더군요. 그래, 500만 원 때문에 3사람을 죽였어 이 개새끼야! 정말로 죽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딸들을 어떻게 하라고 죽였단 말일까요? 아이고.
재석아, 재수씨, 이 어린 네 딸을 어떻게 하라고 죽었단 말이냐.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냐고. 돌아가신 세 분 영령에 조의를 드립니다. 이럴 수가 있어. 잔혹한 100일도 끝이 났습니다. 완전 범죄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던 꿈은 무참히도 깨지고 금당 주인 부부는 운전수와 함께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주범인 형은 대학을 2년까지 다녔고 그리고 동생은 한때 미술 교사를 지낸 학사의 장교 출신으로 선악의 판단을 충분히 할 만큼의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뉘우치는 빛이 없이 마냥 태연자약했습니다. 결국 교육과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는 그저 5천만 원인 줄 알았던 돈이 5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뒤늦게 형의 범행을 알고 놀랐다는 동생도 형과 함께 세 시체가 놓인 방에서 나란히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일. 쫓긴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에게는 전혀 죄의식이 결핍돼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악의 귀신이라고나 할까요? 끔찍스럽습니다. 날 잔인하게 죽여달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잃은 네 어린 자매들을 그 슬픔은 무엇으로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